왜 어떤 분은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실까요? 왜 또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손주와 여행을 다니며 씩씩하게 사시는 걸까요? 저는 30년간 노화와 장수를 연구해온 박사 한민재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수를 가르는 건 유전이나 체질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두 분이 계셨는데요. 둘 다 76세셨어요.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시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셨죠. 다른 한 분은 집에만 계시다가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매일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한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여러분 스스로 장수 체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중에도 같은 나이인데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연구했던 72세 장철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철미님은 평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일상생활도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는 게 일상이었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약도 몇 알 안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단 2층 오르기를 부탁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이 차서 한참을 쉬셔야 했고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셨죠. 겨우 2층인데 마치 산을 오른 것처럼 힘들어 하셨어요. 밤에도 자주 깨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작은 낙상 사고를 겪으셨어요.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신 건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때부터 외출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혹시나 또 넘어질까봐 집 안에만 계시게 됐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철미님께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식사 후 산책 10분, 잠자기 전 휴대폰을 멀리 두기 같은 작은 습관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사소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만에 장철미님은 놀랍게도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녀오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수를 가르는 5가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크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걸 수백 번도 넘게 봤어요. 하체 근력은 곧 수명과 직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노화 연구를 보면 매일 15분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7년이에요.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죠. 75세 김성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성자님은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를 하는데 20초가 걸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15초 이상 걸리면
근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봅니다. 김성자님도 처음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매일 의자 일어나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더니 12초 안에 5번을 거뜬히 하시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붙으니까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외출도 자신감 있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매일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해보세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혼자서 균형 훈련을 하실 때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 옆에서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중심을 잃으면 바로 잡을 수 있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를 몇 초에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시간 재보시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숨이 차는 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심장과 폐가 약해진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숨이 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폐 기능은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노인 건강 연구를 보면 심폐 기능이 좋은 사람은 감염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2배나 빨랐습니다. 몸의 전반적인 회복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72세 최도현님은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너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벌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빠르게 2분 걷고 천천히 3분 걷는 걸 반복하는 건데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몇 주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어요.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시고 일상생활이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벌 걷기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2분 걷고 천천히 3분 걷는 걸 반복해 보세요. 풍선 불기나 노래 부르기도 폐의 기능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노래방 가서 1시간 노래 부르시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운동 중에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계단 2층을 오른 뒤에 숨이 얼마나 빨리 가라앉으시나요? 1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시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깊은 잠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열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뇌도 제대로 청소가 되거든요. 한국수면학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평균보다 30%나 높았습니다. 잠만 잘 자도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69세 윤미선님은 밤마다 3번 이상 깨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드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온몸이 무거우셨어요. 그런데 낮잠을 20분으로 줄이고 저녁에 휴대폰을 멀리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밤에 깊게 주무시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게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 주거든요. 저녁에는 과식을 피하시고 자기 전에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잠을 방해합니다. 늦은 오후에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피하셔야 하고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낮잠을 보통 몇 분 정도 주무시나요? 30분 넘게 주무신다면 조금 줄여보세요. 뇌는 평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세포가 계속 연결되고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학습을 지속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48%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78세 장영호님은 손주 덕분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음도 제대로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점점 나아지셨죠? 몇 달 지나니까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억력과 기분이 함께 좋아졌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칭찬해 주니까 자신감도 생기시고 삶의 활력이 생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시거나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낯선 길을 걸어보시는 것도 뇌에 자극을 줍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큰 목표를 세우시면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습관 하나부터 꾸준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새로운 걸 배우거나 시도해 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씹는 힘은 소화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뇌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씹는 힘이 약해지면 기억력도 함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씹는 힘이 잘 유지된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6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치아 건강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74세 이정자님은 치아가 약해지면서 단단한 음식을 피하게 되셨습니다. 무르고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다 보니 씹는 근육이 점점 더 약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아몬드 몇 알씩이라도 씹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오징어 같은 것도 조금씩 씹어보시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조금씩 씹으시면서 턱 근육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씹는 힘이 좋아지니까 식사도 즐거워지시고 소화도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난 뒤에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는 입안이 산성이라서 바로 닦으면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혀 클리닝도 꼭 해주세요. 혀에 세균이 많이 쌓이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이라도 씹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아몬드나 말린 과일 같은 걸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틀니나 임플란트가 있으셔도 씹는 습관은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씹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약해지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을 씹으며 치아와 턱을 단련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5가지 기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굳히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운동이 길고 불규칙한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1시간씩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5분씩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몸에 부담도 덜 가고 꾸준히 하기도 쉽거든요.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천천히 진행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해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하체 근력이 살아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10분 정도 인터벌 걷기를 해보세요.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폐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꾸준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5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호흡근은 나이에 상관없이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 기능은 나이 들면 무조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꾸준히 훈련하면 70대, 80대에도 폐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 중에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풍선 불기를 해보세요. 처음엔 풍선이 잘 안 불어지실 수도 있는데 며칠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연습도 좋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는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훌륭한 호흡 운동입니다. 노래방 가서 1시간 신나게 노래 부르시면 폐 운동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노래 한 곡 불러보셨나요? 집에서라도 한 곡 불러보세요. 아침 햇빛과 저녁 습관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면 몸이 깨어나면서 밤에 잘 시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과식이나 카페인은 피하시고 화면은 일찍 끄세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5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독서를 하시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시면 잠이 안 오거든요. 오늘 밤은 어떤 준비로 숙면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잠의 질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뇌가 깨어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시기보다는 작은 걸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낯선 길을 산책해 보세요. 평소에 안 가던 길을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됩니다. 왼손으로 양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른손 잡이시면 왼손으로 해보세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하시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번 주에 새로운 도전 하나 계획해 보실래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구강 건강은 당뇨병이나 심장질환과도 연결됩니다. 입안에 세균이 많으면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치아 관리가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겁니다. 식사 직후에 바로 양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0분 정도 지난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는 입안이 산성이라서 바로 닦으면 오히려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식후 30분 뒤에 양치하세요. 물로 입을 헹구시는 건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혀 클리닝도 꼭 해주세요. 혀에 세균이 많이 쌓이거든요. 아몬드나 말린 과일을 조금씩 씹어보세요. 씹는 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식사 후에 언제 양치하셨나요? 바로 하지 마시고 30분 기다렸다가 하세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수 체질을 가르는 5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다리 힘, 심폐 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 유연성, 그리고 치아와 씹는 힘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기준들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 힘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그 이후로는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되죠.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뇌 자극이 없으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뇌 기능까지 저하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호흡 운동을 하고 숙면을 취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치아를 관리하면 90세가 넘어도 내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간을 재보세요. 15초 이상 걸린다면 매일 10번씩 연습하세요. 그것이 내일의 근육이 되고 내년의 건강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의자에서 10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몇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 체질을 완성하는 식생활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완벽한 장수 체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셨나요? 의자 일어나기는 몇 초 걸리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